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즉각 처벌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협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코인으로 주목받은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고점 대비 99%까지 폭락하며 글로벌 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루나와 테라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는 두 코인의 폭락 사태에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은 덜하겠지만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낮 동안 따뜻하고 동해안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등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첫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심이었죠.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이 박진 이상민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지만 그래도 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자 결국 문재인 정부 장관 일부가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회담 등을 감안해 제거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그림이 좋지 않다며 국무회의 정족수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국회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시간인 3시까지 이창양, 이영 후보자를 임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문재인 정부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의결 정족수인 11명을 채우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아직 남은 문재인 정부 장관 6명 중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 장관들에게 참석을 미리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통령 포함 국무위원 12명이 온 첫 국무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과 수석 5명, 그리고 장성민 정책조정,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대통령실 인사도 총 출동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선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을 6일 지방선거 승리로 만회하려던 민주당은 또다시 불거진 성추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삼선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국민과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서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민주당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자 제3자의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를 의원 면직까지 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86그룹 중진으로 당 정책위의장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박 의원의 제명에 당내에선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 역시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도 받겠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하지만 김원희 의원의 측근이 의원실 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제보가 당 보좌진 협의회 등에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도중에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게 추가 제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NS를 통해서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조성 의혹 제기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 하루 만에 18,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폭발적으로 전파돼 25만여 명의 유혈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8,00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대화 재개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제 저녁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대화 분위기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6번째, 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6시 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90km 높이로 약 360km를 비행했는데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대남용 무기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가운데 3발은 각각 2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고 3발이나 연속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16번째 무력 시위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입니다. 군은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발사체 등의 표현 대신 탄도미사일과 도발로 규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오미크론 감염 발생으로 국가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이 국방력 강화는 별개다. 분리 전략하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반응 또 그리고 한미 이런 정보 당국의 협력 체계 이것을 탐색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에 3억 달러를 추가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와 같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보건 위기는 어느 한 국가나 몇몇 나라들만의 참여로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참석한 다자 정상회의로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자리에서 국제회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주최자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에선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백신 외교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 주도로 추진된 코로나19 정상회의.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날 미국에서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oday, we mark a tragic milestone here in the United States. 1 million COVID deaths, 1 million empty chairs around the family dinner table.
each irreplaceable losses. 바이든 대통령도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e're again unit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leaders from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the philanthropic community to carry forward the vital work on fighting COVID-19 everywhere. 이어 미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글로벌 보건기금에 추가로 2억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며 모두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800억 원을 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 백신 공급과 새로운 백신 연구 개발 등 5가지 목표를 향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 100만 명을 잊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며 전 세계 미국 정부 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늘 마감됩니다. 등록 첫날인 어제는 서울과 경기 여야 후보들이 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재명, 안철수 등 지난 대선 주자들도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곧장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해서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어서 서울이 취약계층을 보듬는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대항마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 시장이 시정 1년 동안 겉멋만 냈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재선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별로 큰 게 없잖아요.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도 등록을 한 뒤 서로를 겨냥해 실패한 관료, 행정 경험 부족이란 말로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붕당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곳 주민분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또 국가 권력은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새 정부 출범 21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들은 벌써 첫 TV토론을 가졌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거대 양당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교통난 해법을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후보가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강조하자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는 집권 여당에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반격했습니다. 교통 편의와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 연장과 신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더욱 촘촘하게 노선 만들 것이고 저는 경기도만의 일로 교통은 끝나지 않는다 생각해서 제가 대통령실, 서울시, 경기도의 설득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연 후보가 새 정부 내각 인사를 비판하자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로 맞받아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장관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 차관 인사는 성별 편중 인사입니다.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재명의 설계하에 그 밑에 있던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몇 천억을 해먹은 희대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대장동은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고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민심을 따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동성애 혐오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비판에도 대통령실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어제 오전 SNS에 독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부제를 달아놓은 게시글에는 조선시대 40에서 50%의 인구는 노비였고 여성 노비는 양반 주인이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했다.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중도 입국 자녀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을 입국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 공개 사과를 했던 김 비서관이 하루 만에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겁니다. 야권은 일제히 김 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회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김성회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새벽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20대 남성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이 킥보드 헬멧 의무 착용이 오늘로 1년이 되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우회전에 차로로 들어서자마자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힙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삼성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SUV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사고 당시 킥보드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는데 안전모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한 킥보드에는 한 명만 타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선 헬멧을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멧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알아요. 달린 게 없는 건 헬멧을 구매할 수는 없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한 경우도 눈에 띕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8개월간 적발 건수가 7만 건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단속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킥보드 주행 속도 정도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착용했을 때에 대비해서는 사망률은 2배, 중상을 입을 확률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이용자 안전운행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천의 한 고시텔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재건축을 앞둔 건물의 퇴거 명령에 대항하며 한 달 가까이 경찰과 대치를 이어왔는데 어제 오전까지도 농성을 했지만 오후에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이 고시텔을 찾아가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밖에 경찰 질서 유지 선이 보이고 매트리스 여러 개가 놔딘 겁니다.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건물 고시텔에 살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은 대부분 고시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폐기물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철거를 앞두고 이미 지난달부터 전기와 수도도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 4에서 6층 사이 입주해 살아온 두 사람은 재건축 때문에 철거할 테니 퇴거하라는 명령에 반발해 고시텔 안에서 24일 동안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퇴거 명령이 계속되자 지난달 18일에는 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도 농성을 한 이들과 오후에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강제로 고시텔 문을 열었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방에서 가스 냄새가 났고 복도에 LPG 가스통이 쌓여 있던 점, 가스 농도가 안전 기준치를 크게 웃돈 점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만취한 걸로 보이는 여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밤중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향해 다짜고짜 발차기를 하는데요. 이어 기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엎어치기까지 시도합니다. 대체 어떤 사정이기에 도로 한복판에서 이러는 건지 여성의 발차기는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결국 주변 시민들이 여성을 말리고 기사를 보호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런 봉변을 겪으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다시 운전대를 잡기가 꺼려질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은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에 불이 나 탑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활주로에 세워진 비행기에서 새빨간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끊임없이 치솟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충칭의 장베이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가 갑자기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이 여객기에 불이 난 걸 발견하고 이륙을 중단시켰다는데요. 당시 승객을 포함해 총 122명의 탑승자들은 활주로를 걸어서 대피했고 40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앞서 지난 3월 말 동방항공의 여객기가 산악 지역에 추락하면서 탑승자가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있기도 했죠. 중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여객기 중대 사고가 두 번째 일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진 운동화. 누군가 험하게 신고 버린 것 같지만 놀랍게도 갓 나온 신상 제품이라면 믿어지시나요? 프랑스의 한 명품 브랜드가 일부러 이렇게 제작한 건데 우리 돈으로 무려 23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책정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디자인의 깨끗한 제품보다 훨씬 비싸지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브랜드 측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낡고 해진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빈티지 패션의 한 부분이라며 옹호하는 이들도 많지만 빈곤을 조롱하는 것이란 씁쓸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인 테라폼 랩스가 두 코인의 폭락 사태의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어제 테라폼 랩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중단한 뒤 재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나는 현재 고점 대비 99% 폭락한 1센트대로 추락해 5달 새 50조 원이 사라졌고 연일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빙하 속 공룡 하면 아기 공룡 둘리가 생각나는데요. 실제 칠레의 빙하지대에서 4m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화석에게 피오나라는 애칭을 붙여줬다네요. 지구의 땅끝 칠레 파타고니아의 빙하지대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부터 9,300만 년 전까지의 트라이아스기에 살았던 어룡인데 생김새는 돌고래와 비슷합니다. 칠레에서 발굴된 어룡 화석 가운데 최초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는데요.
게다가 임신한 채로 발견돼 공룡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화석은 현재 칠레 남부의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될 준비를 하고 있다네요. 폐기물 제로를 선언한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녹색 섬으로 불리는 틸로스 섬인데요. 지중해 최초의 에너지 독립섬인 이곳에서 꼼꼼한 분리수거와 재활용까지 시작했습니다. 틸로스 섬으로 가볼까요?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그리스 본토에서 배로 15시간 떨어진 틸로스 섬. 커다란 자루를 든 남성들이 모으는 건 섬 사람들이 내놓는 쓰레기인데요. 틸로스 섬은 작년 12월부터 폐기물 제로를 선언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했습니다. 대신 재활용 공장을 만들어 쓰레기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3년 전부터는 전기도 전부 태양에너지와 풍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틸로스 섬의 폐기물 제로 도전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요레단에 약 200년 동안 곰을 만들어 온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 유산을 지키면서 자신만의 방식까지 더했는데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이네요. 빨갛게 달군 철판을 때리고 갈아내자 멋진 아라비아 곰이 태어납니다. 마자리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는데요. 폐차장에서 가져온 자동차 철판을 재활용해 전통검을 만들고 있습니다. 21살 어린 대학생인데도 숙련된 기술은 장인 못지않은데요. 하지만 시간과 공이 너무 많이 드는 데 비해 사가는 사람은 없어 이제 취미로만 검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유럽 중립국인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가 명백한 위협이라며 군사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세력이 확대되면서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마린 총리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지체 없는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74년 만에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It's absolutely that we should join NATO. Putin started it, so he is affecting that we are joining NATO now. 비슷한 처지에 놓인 스웨덴 역시 오는 16일 나토 가입을 신청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국가가 가입하면 러시아가 나토와 직접 마주하는 경계는 현재의 배로 늘어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며 발트의 핵무기 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나토 회원국들 역시 북유럽 지역 주둔 병력을 늘리고 두 나라가 가입을 신청하면 신속히 승인하겠다며 환영했습니다. Russia doesn't want to take on the NATO alliance. NATO has the most advanced capabilities of any alliance in the world in terms of aircraft.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촉진한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블랙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모양의 밝은 부분과 가운데 검은 그림자 부분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블랙홀의 전체 모양은 도넛을 닮았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의 영상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전 세계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슈퍼컴퓨터로 연결해 만든 사건 지평선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80개 기관, 300여 명의 과학자가 연구진으로 구성됐는데 한국천문연구원도 참여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궁수자리 A 블랙홀은 지난 201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포착한
M87 은하 블랙홀에 이어 두 번째로 포착한 블랙홀입니다. Observations of stars orbiting around it revealed the presence of an object that is very massive, 4 million times the mass of our sun, but also very faint. 블랙홀은 중력 내에서 떠도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빛도 빠져나오지 못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제 이미지가 확인되며 은하의 형성 과정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골프 박람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시타를 해볼 수 없었던 골퍼들, 특히 여성 골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데요. 김태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라이버를 들고 힘껏 스윙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필드 위에 선 듯합니다. 실내에는 타구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대규모 골프 박람회가 3년 만에 다시 골퍼들을 맞이했습니다.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는 시타 코너가 단연 인기입니다. 코로나로 원자재가 부족해 밀려드는 클럽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불어 시타 기회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제품들이 좀 많지 않았어서 이런 시타의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험하거나 체험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여성 골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골프채부터 의류, 각종 용품까지 부스마다 여성 골퍼들이 들어찼습니다. 옷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잘 치고 싶으니까 사실 클럽 욕심도 많이 나고 그래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기회도 되고 라운딩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위기에 역설적으로 골프 인구는 급증하는 상황. 도심 속 골프 축제가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남 해안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충청, 남부 내륙에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는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1도, 휴일에는 22도로 평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5.7도, 대전 18.1도, 부산은 16.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4도로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 지역 강릉 15도, 울진 17도 선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말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